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집안에 사업하거나 투자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다른 파트너와 동업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사업에 수억 원을 투자한다면, 옆에서 지켜보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평생 고민하는 문제, 파트너와 투자자를 어떻게 골라야 실패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사주적으로 이제 어떤 조합이 가장 위험한지, 또 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본 실제 계약 실수들을 사례로 가미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회사 대표,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은 아이템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을 잘못 골라서 무너졌습니다. 동업 실패, 지분 다툼, 투자자와의 갈등.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주상에서 이미 기울어진 기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발현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단순히 사주를 보는 법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리하는 리스크 전략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비겁, 재성, 관성이라는 세 가지 기운에서 결정됩니다. 비겁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 재성은 내가 선택하고 믿는 사람들, 관성은 나를 제어하고 구조화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축이 균형을 이루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과하거나 부족하면 그 기울어진 성향이 그대로 사람 선택의 패턴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비겁이 강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하고 코드가 맞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현실에서는 둘 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둘 다 의견이 강하고, 둘 다 내 방식이 맞다고 하니 수익 배분부터 운영 방식까지 충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건들 중 60%는 바로 이 비겁형 동업에서 터졌습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군겁쟁제라고 부르는데, 둘 다 돈을 관리하려 하고 둘 다 상대를 견제하며 결국은 돈이 새어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겁이 강한 분들에게는 가까운 사람, 잘 맞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둘째, 재성이 너무 강한 사람은 기회가 보이면 빠르게 움직이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사람을 너무 빨리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계약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대충, 검증 절차는 생략, 그리고 좋아 보이네요. 바로 계약하시죠. 라는 성향이 작동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분들이 투자 사기나 동업 사기에 유독 많이 당합니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믿었죠.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재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속도를 늦추고 검증하고 서류를 촘촘히 보는 인성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충동적 결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관성이 약한 사람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이분들은 계약이나 규칙을 감정적 약속처럼 대합니다. 좋으면 한다, 싫으면 안 한다는 식이죠. 그래서 계약서가 추상적이거나 책임과 위약 조항을 불편해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대화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관성이 약한 사람과 평관이 강한 사람이 만나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 충돌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하나는 계약을 법으로 보고 다른 하나는 약속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실제 법원에서도 가장 흔히 보이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사주팔자 구조로 봐서 사업 파트너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사주까지 고려한 궁합 간명 방식으로 적절한 사업 파트너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 파트너나 계약 상대방의 생년월일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계약하기에 앞서 어찌어찌해서 생년월일까지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사업 궁합을 봐야 하니 태어난 시각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술 마시다가 반농담조로 해서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대방의 사주 8글자 모두를 놓고 그 사람 자체의 사주 원국에서의 성패,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생년월일만 알고 시각을 모른다는 전제로 파트너와의 궁합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년지와 일지 관계를 살피는데 년지가 합이나 상생 관계이면 좋은데 그것들이 형, 충, 상극 관계이면 나쁘다고 봅니다. 일지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간 중심으로 다른 글자들이 조화롭게 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글자들이 사명, 자형 관계를 가지면 서로 경찰서에 갈 일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일간끼리 합이나 상생을 이루면 좋지만 상극이라면 좋지 않게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용신으로 보는 궁합입니다. 각각의 용신을 뽑아봐서 각각의 용신이 상대방의 일간이 그 용신에 해당하는 글자라면 좋고 그 용신에 해당하는 글자가 상대방의 사주에 많다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상대방에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내 사주에 병을 치료할 약에 해당하는 십성이 상대방의 사주에 있다면 좋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사주 궁합에서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의 빈칸을 채울 수 있는가입니다. 비겁이 강하면 관성과 인성이 필요하고 재성이 강하면 인성이 필요하고 관성이 약하면 인성과 식상이 도와줘야 합니다. 반대로 비겁과 비겁, 재성과 식상, 관성 약함과 편관 강함처럼 역할이 충돌하는 조합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결국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본 실제 계약 실수는 항상 같았습니다. 구두 합의만 믿는 경우, 지분 비율을 나중에 정하자고 하는 경우, 역할 분담 없이 같이 하자라는 말로만 시작하는 경우, 이윤배 분구조를 사전에 설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를 검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주적으로 보면은 재성 과다형과 비겁 과다형이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감정으로 판단하고 느낌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운과 우는 파트너십의 폭발 시점을 결정합니다. 사람 자체는 괜찮아도 운이 들어오면은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비거분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에는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터지고 동업이 흔들리고 주도권 다툼이 발생합니다. 재성운이 너무 강하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회가 너무 커 보이면서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근데 관성운이 충으로 들어오면 책임 절차, 규칙 문제로 대립이 생기고 고소고발까지 연결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특히 지지에서 해와 형이 겹쳐서 발생하는 시기에는 관계가 유지되지만 계속 꼬이고 오해가 반복되고 1년 이상 갈등이 이어지는 아주 피곤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리에서는 관계는 사주가 만들고 파국은 대운과 세운이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잘 고르려면 먼저 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약한지, 어떤 조합과 만나면은 갈등이 터지는지, 어떤 기운이 필요하고 어떤 기운이 과한지부터 이해해야 현실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파트너 선택의 비밀은 내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과 일하는 것입니다.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강점만 보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빠르면은 속도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지나치게 논리적이면 감성을 조율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너무 잘 믿는 성향이면 검증해줄 사람, 확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면은 사주 구조가 안정되고 돈도 사업도 관계도 모두 풀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파트너 선택과 계약 판단에 현실적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주 명리는 사람을 꿰뚫는 도구이고 법률은 사람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인생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주 보는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